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그리고 죗된 교사들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너무 쇼킹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 어떻게 교사가 초등학생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지? 딱히 이유도 없었대. 뭐 아직 밝혀진 거는 뭐 이제 지금도 수사 중이긴 한데 딱히 이렇다 할 이유가 없고 그냥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해당 교사가.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이 사건을 둘러싼 교사들의 반응이 굉장히 기가 차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좀 뭔가 교사들 향한 비판과 비난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피살 초등학생 아버지가 휴대폰 앱으로 소리를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100% 계획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이 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7살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요거를 이제 현장 검증하는 과정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쇼킹한데 문제는 그 아이를 찾으면서 요새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깔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녹음기처럼 그게 깔려 있는가 봐. 그래서 실시간으로 주변에 전화를 다 들었는데 이미 아이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늙은 여자가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숨이 휙휙거리는 소리와 서답 여는 소리, 가방 지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교사 커뮤니티거든. 실명 인증한 교사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거는 파인드 마이 키즈라는 앱이다. 전에 한번 인디에서도 난리가 났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이거 보고 이제 소름이 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교실에서 애들 휴대폰을 꺼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방에 넣어서 사물함에 놔둬도 교실 소리가 다 들리는 괴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어플이라 설치도 쉽고 요 얘기가 나오면서 교사들은 손발이 벌벌 떨리는 반응이지. 그래서, 어머,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저 부모도 결국 몰래 녹음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거 보고, 부모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네, 덜덜. 할 소린가요, 이때? 약간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맥락상으로 할 때, 지금 애가 죽었고, 이 상황에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소리에 놀랬다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상식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거기에 공감계수 소름 끼친다라는 요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불쌍하긴 하지만 내 교실 수업 시간에도 저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이게 공감수가 좀 많이 달리더라고. 아무래도 녹음기 중에 많이 꼽혀가지고. 그래서 녹음기 웹툰 작가 사건 때 저 어플이 많이 알려졌던 걸로 기억한다. 주호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학급 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를 했다. 교실 오면 핸드폰을 끄게 한다. 더 철저하게 전원을 오프한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등하기 하면 핸드폰 꺼내서 끄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학년은 관리 어플 때문에 부모 동의 없이 끌 수가 없다고 또 하더라고. 1, 2학년은 대부분 도충되고 있을 거다. 그리고 반대로 저런 어플을 금지시키고 법적 효력을 없애야 되고 불법 도감청을 이렇게 조장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제 요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좀 서로 떠넘기기, 폭탄 들리기 같은 댓글 반응도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밑에서 보니까 정교사가 범인이라는 글도 있다. 범인이 또 교사라니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정병 양사는 학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 지혜들 피해 입을까봐 두려워서 우리에게 함부로 알지를 못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려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교권 추락으로 우울증 앓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사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이제 우울증 같은 걸로 이제 진단내고 나면 잘릴까봐 무섭다라는 얘기부터 그리고 우울증 오는 진상 정병 학부모의 악랄하고 상습적인 협박 이런 것 때문에 정병 걸린다.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날개를 틀지 못하게 해라. 지들도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라는 요런 좀 희한한 댓글도 있었지. 물론 뭐 학부모도 희한한 사람들이 있긴 해.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 건 사실인데. 근데 이 반응이 좀 웃긴 거지,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너희들이 우리 정신병 걸리게 했잖아. 약간 이런 으름장이라는 느낌으로 가잖아. 그리고 다들 이제 녹음기에 꽂혀 있는 것도 웃기고 그 와중에 애초에 무방비 학교에서 돌봄을 한 게 문제다. 왜 교사 탓을 하고 있냐. 그렇게 걱정되면 학교 폴리스라도 당장 뽑아라. 돌봄 교사 일 알지. 그래서 뭐 이 돌봄 교사한테
땜빠 이 덤탱이를 씌우려는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집단들이 아주 신났다. 판 깔아주니까 교사들 까고 난리다라고 하니까 댓글만 봐도 그 집단인 게 보인다라고 하니까 그 집단이 어디냐면 공무직이라고 하더라고. 공무직 플러스 교행. 두 집단이 교사의 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방에 공무원분들이 좀 계시는데 교사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더라고. 교행이랑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 그게. 근데 지금 저 교사 쪽에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공무직 교행들이 막 이제 다 까고 있는 거다. 요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명칭이나 따지냐 있냐고 해도 따져야 된다. 돌봄은 애초에 학교 공간만 쓰고 별개로 운영한다고 시작된 거고, 실제로 교사는 돌봄, 늘봄, 교실에 들어갈 일도 없다. 사실상 교사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이 1도 없고 오히려 학교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가깝다. 명칭 따진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 교사라고 오해하게 놔두면 교사들 욕이 덜할까요? 뭐 요런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사가 아니라 이건 돌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댓글 같은 것도 되게 많았어. 이미 내가 보기엔 이건 댓글 한번 들어간 것 같더라고. 돌봄 전담사 아닌가? 웬 교사냐? 늘봄 학교가 만든 폐단이다라는 거, 이걸 폐지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배대시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 돌봄 전담사입니다. 돌봄 전담사는 교사가 아니라 공무직 똑바로 기사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근데 사실상 이미 한번 교사들이 들어가서 좌표 찍은 것 같고,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사실 억울할 수는 있어. 나도 말하는 게 안 했다는 걸 했다고 하면 되게 억울하거든. 교사가 안 하고 돌봄인데 교사라고 하면 억울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교사가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음에는 돌봄 전담사를 알렸지만 정교사인 걸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건강 문제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였다가 사건 2달 전인 2024년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확인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교사가 아니다. 돌봄이다. 어떻게 녹음기를 하고 있을 수 있냐. 손발이 벌벌 떨린다. 아니다. 교행직이 공무를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다. 그것도 아니다. 학부모들이 너희들이 우리 우울증 걸리게 하니까 너가 애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들도 얼탱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미쳤다. 이런 거 공개해주는 사람들은 보다 못해서 공개해주는 건가? 라는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저기 인디스쿨이라고 실명으로 교사 인증받은 사람만 가입되는 전용 사이트인데 같은 교사가 보다 어이없어서 풀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뭐 바라보는 DC 반응은 뭐 더 과격합니다. DC는 뭐 이제 햇년 악마다 가스실에 넣어야 된다. 늙은 자여다. 교사 새끼들 상처나 주고 천지나 받아먹고 AI로 교육해야 된다. 교사들도 화교가 있냐, 갈라치기 하는 게 화교급이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여교사가 여교사했다라는 이야기부터, 뭐 부모가 나서면 주호민이 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저 피해자처럼 되는 거다. 뭐 이제 교사를 패야 된다.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우선은 저는 뭐 이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뭐 저는 이런 걸로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래 나는 양쪽 입장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교사들도 일하기 짜증나고,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게, 내가 말했잖아. 지금 이제 여자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다니까. 그 82년생 세대들이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같은 여교사들이랑 싸우고 있고, 그리고 여교사들은 또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 카르텔이 또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애들한테 흑사병 뿌리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여교사들에 공격당한 애들 중에서는 또 아들 맘대로 또 자기들끼리 11호를 벌어지고 있는 느낌에 가까운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근데 교사가 약간 뭔가 이게 정신병적으로 시달리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게 과장된 것도 사실이야, 그게. 그래서 뭐 실제로 일하면서 뭐 이렇게 뭐 뒤지는 사람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번 오이원나 사건도 그렇지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거기에 비해서 교사들이 시달리는 게 그렇게 힘든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교사들은 힘이 센 게 덩치가 너무 커. 40만 명이 넘어버리니까 이번에 서울초 사건 한번 빵 터져내고 우르르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철권같이 수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교사들의 교권을 그렇게 추락시킨 게 같은 교권이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와서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뭐 80년대까지 이제 군사정권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진보 쪽이 계속 잡아왔다고 보면 되거든. 진보 쪽이. 그래서 물론 뭐
뭐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가 잡았을 때는 또 교육 정책이 약간씩 바뀌고 이런 게 있었긴 있었지만 사실상 그 전교조라는 그런 막강한 정치 집단으로 결탁한 정규조도 맨 처음엔 그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 맨 처음에는 뭐 나라 뭐 천지도 안 맞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 완전히 정치 집단으로 돌변했잖아. 그런 전교조의 힘에 손을 이게 완전히 이제 등을 업고 사실상 그러니까 그쪽이 다 통치를 했다고 봐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 집안이 그 뭐 제 유튜브 오래 본 사람 알겠지만 저희 집안이 전부 다 교사 집안이셨거든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뭐 저희 집안의 분들은 다들 전교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의 교권의 추락이란 게 전부 다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이란 거야.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이고 지금의 뭔가 이제 여교사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의 시선도 같은 교사들이 만들어낸 거란 거야. 그래서 나도 녹음기 들고 저거 뭐 통화하고 막 틀어놓고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나도 여기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싶진 않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거 말 그대로 그런 게 만약에 돼버리면 무슨 뭐 오가작 통법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야. 맞잖아. 어느 정도 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교사들이 이제 핸드폰 꺼라나 이런 거 뭐 맞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리고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선을 어디서 어디까지 끄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교육계 쪽에서 했어야 되는 일이잖아. 그게 정부랑 협업을 하든 아니면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든. 그리고 교육감이 힘이 엄청 세. 교육 쪽은 교육감이 가진 힘이 너무 좀 강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 근데 사실상 지금의 교권 추락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마땅히 지켜줘야 될 수 있는 교사들의 그런 뭔가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박살내버린 게 같은 교사라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나는 뭐 자승자박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극성맞은 학부모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걸 또 언제 느꼈냐면 나는 다 보잖아. 내 친구들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러는데 애들이 딸내미 한 명이 가서 학교에서 피고를 하다가 손이 뼈가 금이 갔어. 야, 와이프 가서 학교를 다 뒤집어 놨다는 거야. 아니 피고하다가 좀 애가 뒤집어질 수도 뭐 이게 뼈 좀 금 갈 수도 있고 넘어지면 깁스도 조금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애가 뼈 금 갔다고 피고하다가 그걸 와가지고 학교를 다 뒤집어 놓는다니까 진짜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교사들도 체육 시간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런 거를 애초에 학부모가 이게 가가지고 교장실 가서 엎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너가 와이프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한데, 근데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준 게 결국엔 지금의 이제 교육 기관들 아니야. 그런 것들을 하라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야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자기들이 다 깎아 먹어놨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결국엔 그런 학부모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같은 교육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뭐 이렇게 돼버리고 나고, 그리고 지금 와서 또 이제 저 교사들의 태도가 또 올바라 보이지도 않잖아. 어른 같아 보이지도 않아. 전부 다 폭탄 돌리기나 하고 있는 저런 거 보면 교사들 욕먹어도 싸 사실 맞잖아. 그러니까 보면 내가 준대 개판이라고. 내가 항상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제일 쓰레기 집단이라고 말하는 게 정치인들이랑 미디어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내 교육부 사람들. 교육 쪽이 눈에 잘 안 보이거든. 근데 얘들이 힘이 엄청 셉니다, 얘들이. 진짜. 엄청 세, 엄청 세. 그래, 지금 보면 완전히 개판도 아니고 아사리판이 나 있잖아. 이런 거 보면 그냥 깝깝하지.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결론은 하나라는 거야. 자승자박이라는 거야. 자승자박이다 보니까 나도 뭐 애들 막 이게 뭐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 깔아갖고 교실 일거수일투족 다 듣는 그런 학부모들이 멀쩡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저런 교사들 집단들도 멀쩡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런 것들 좀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다 공평하게 좀 빠따를 맞았으면 교사도 좀 빠따 좀 맞고 교장한테 빠다 좀 맞고, 그죠? 학생들도 교사한테 빠다 좀 맞고, 요새 보기엔 좀 안 맞아서 저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면 또, 맞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그지? 그래가지고, 좀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나 정신적인 가치 같은 것들은 너무 묻어져가지고, 지금 와서도 끝까지 누군가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하나가 안 나오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게 아닌가. 뭔가 있으면 다 덮어씌우려고, 덤탱이 씌우려고, 그지? 안 그러면 내가 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대혐오의 시대, 대불신의 시대로
떨어진 게 이미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